체인지업이 좋은 투수에게 싱커를 추가하면 무조건 더 강해질까요? 아닙니다. 싱커라는 이름만 추가한다고 투수의 약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평범한 패스트볼이 하나 더 생길 뿐입니다. 제구가 되지 않으면 볼넷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체인지업과 구속 차이가 부족하면 타자에게는 그저 느린 싱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맞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싱커와 체인지업은 타자의 눈앞에서 오랫동안 비슷한 길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같은 공처럼 보이다가 마지막 순간 하나는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다른 하나는 더 크게 가라앉거나 바깥쪽으로 흘러나갑니다. 타자가 두 공을 구분하는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 짧아진 판단 시간이 약한 타구와 헛스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임찬규에게 싱커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임찬규가 어떤 투수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임찬규의 장단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가장 자주 지적되는 약점은 패스트볼입니다. 평균 구속은 시속 140km 초반대입니다. 메이저리그는 물론이고 현재 KBO의 강속구 선발들과 비교해도 빠른 편이 아닙니다. 구속뿐 아니라 포심 자체의 움직임도 압도적인 무기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타자가 알고 기다리면 힘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공입니다. 하지만 임찬규가 오랫동안 KBO 선발 투수로 살아남은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체인지업이 좋습니다. 커브를 스트라이크 존 안과 밖으로 모두 던질 수 있습니다. 각 구종의 로케이션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단순히 좋은 변화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카운트에서 어느 위치에 던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임찬규는 포심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변화구를 사용하는 투수가 아닙니다. 체인지업과 커브로 먼저 카운트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심을 꼭 정면 승부에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투수입니다. 많은 투수는 변화구를 유인구로만 사용합니다. 스트라이크가 필요하면 결국 패스트볼을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찬규는 체인지업과 커브를 스트라이크로 넣을 수 있습니다. 초구 커브로 카운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타자가 빠른 공을 기다릴 때 체인지업을 존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같은 구종을 존 밖으로 빼 헛스윙도 유도합니다. 이 능력이 임찬규의 느린 포심을 보호합니다. 패스트볼이 압도적이지 않아도 타자는 포심 하나만 기다릴 수 없습니다. 커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체인지업이 스트라이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더까지 섞입니다. 타자의 머릿속에 여러 선택지를 남겨두는 것이 임찬규의 피칭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임찬규의 가장 좋은 무기는 체인지업입니다. 커브도 좋은 공이지만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고 우타자 바깥쪽을 공략하는 핵심 구종은 체인지업입니다. 문제는 체인지업과 커브의 컨디션이 동시에 좋지 않은 날입니다.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립니다. 커브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심 제구까지 흔들립니다. 그러면 임찬규가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갑자기 줄어듭니다. 느린 커브를 연속으로 던져야 합니다. 체인지업을 유인구가 아니라 스트라이크용으로 존 안에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신감이 떨어진 포심을 던져야 합니다. 평소에는 다양한 구종이 장점이지만 핵심 구종 두 개가 동시에 흔들리면 오히려 던질 공이 부족해집니다. 임찬규가 크게 흔들리는 경기를 보면 포심 하나를 맞아서 무너지는 것보다 체인지업과 커브가 함께 맞기 시작할 때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인지업이 맞습니다. 다음 타자에게 커브로 카운트를 잡으려다 또 맞습니다. 결국 패스트볼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공이 가운데로 몰립니다. 한 구종의 실패가 다른 구종의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날 새로운 패스트볼 계열의 공이 있다면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후보가 싱커입니다. 우완 투수의 일반적인 싱커와 체인지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공 모두 투수의 팔 쪽, 즉 암사이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가라앉는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타자의 눈에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난 직후 비슷하게 보입니다. 릴리스 포인트가 같고 초기 궤적까지 유사하다면 타자는 싱커인지 체인지업인지 빠르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싱커는 더 빠르게 들어옵니다. 체인지업은 속도가 느리고 더 크게 떨어지거나 옆으로 흐릅니다. 타자가 싱커라고 판단해 빠르게 스윙하면 체인지업 앞에서 타이밍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체인지업을 기다리면 싱커에 늦습니다. 이게 싱커와 체인지업 조합의 기본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두 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타자가 스윙을 결정하기 전까지 얼마나 비슷하게 보이느냐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는 릴리스 직후부터 정보를 수집합니다. 팔각도, 공이 나오는 높이, 회전 방향, 초기 속도, 처음 형성되는 궤적. 타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패스트볼인지 변화구인지 판단합니다.
공이 홈플레이트에 가까워질수록 구종별 궤적은 더 크게 갈라집니다. 하지만 타자는 공이 완전히 변한 뒤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스윙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구종이 타자의 스윙 결정 시점까지 비슷하게 보인다면 투수에게 유리합니다. 이것이 피칭 터널입니다. 좋은 싱커와 체인지업 조합은 같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타자가 방망이를 내기 시작한 뒤 서로 다른 길로 갈라집니다. 카일 핸드릭스가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핸드릭스는 압도적인 구속을 가진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평균 패스트볼 구속은 메이저리그에서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싱커와 체인지업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연결했습니다. 두 구종을 비슷한 릴리스에서 던졌습니다. 초기 궤적도 유사했습니다. 싱커는 스트라이크 존 낮은 쪽으로 들어갔고 체인지업은 같은 길을 따라오다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구속 차이도 충분했습니다. 타자는 공이 손에서 나오는 순간 두 구종을 쉽게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핸드릭스는 이 망설임을 이용했습니다. 헛스윙만 노린 것이 아닙니다. 배트 중심에서 벗어난 땅볼을 만들었습니다. 타자의 타이밍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빠른 공 없이도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임찬규와 핸드릭스가 같은 투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체인지업의 움직임도 다릅니다. 싱커의 무브먼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투구 폼과 릴리스 높이도 다릅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빠르지 않은 포심, 뛰어난 체인지업, 정교한 커맨드, 타자와의 심리 싸움. 이 조건을 가진 투수가 싱커를 활용해 패스트볼 계열의 선택지를 늘렸다는 점은 임찬규에게도 생각해볼 만한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임찬규가 싱커를 던지기만 하면 핸드릭스처럼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싱커와 체인지업의 조합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릴리스 포인트입니다. 싱커와 체인지업이 서로 다른 팔 스윙과 릴리스에서 나오면 타자는 일찍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이 느려지거나 손목 모양이 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공이 같은 구종처럼 보이려면 투구 동작부터 최대한 비슷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체인지업의 움직임입니다. 체인지업이 싱커보다 단순히 느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싱커와 같은 길로 들어오다가 마지막 구간에서 더 크게 떨어지거나 바깥쪽으로 흘러야 합니다. 움직임 차이가 작으면 체인지업은 타자에게 느린 싱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속도만 느리고 스트라이크 존에 남는 공은 장타 위험이 큽니다. 세 번째는 구속 차이입니다. 두 구종 사이에는 타자의 타이밍을 무너뜨릴 만큼 충분한 속도 차이가 필요합니다. 차이가 너무 작으면 타자는 같은 타이밍으로 두 공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이가 너무 크고 초기 궤적까지 다르면 일찍 구분될 수 있습니다. 투수마다 적절한 구속 차이를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커맨드입니다. 싱커와 체인지업이 모두 가운데로 몰리면 터널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싱커는 존 안에서 약한 타구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체인지업은 같은 터널에서 시작해 존 아래나 바깥쪽으로 빠져야 합니다. 두 공의 목표 위치가 연결돼야 합니다. 이 조건을 임찬규에게 적용하면 가능성과 위험이 동시에 보입니다. 임찬규의 체인지업은 우타자 바깥쪽으로 흐르면서 낙폭도 만들어내는 구종입니다. 단순히 옆으로만 움직이는 공은 아닙니다. 포심과 비교해 충분한 구속 차이도 있습니다. 체인지업을 스트라이크 존 안과 밖으로 모두 던질 수 있는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싱커가 일정 수준의 암사이드 움직임과 낙폭을 만든다면 체인지업과 연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싱커를 130km 후반 정도의 속도로 던질 수 있다면 120km 중반대 체인지업과 타이밍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심보다 체인지업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더 빠른 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임찬규의 현재 피칭에서 싱커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삼진 증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카운트 싸움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체인지업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싱커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느린 커브를 연속으로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포심 제구가 흔들릴 때 다른 빠른 공계열로 타자의 배트 중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싱커와 체인지업, 포심과 커브, 서로 다른 두 개의 페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높은 포심을 보여준 뒤 커브를 떨어뜨립니다. 낮은 싱커를 보여준 뒤 체인지업을 더 아래로 보냅니다. 타자의 시선을 위와 아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종이 하나 추가된다는 것보다 피칭의 구조가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우타자 상대에서도 활용법이 생깁니다. 몸쪽이나 낮은 코스에 싱커를 던져 약한 땅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바깥쪽 체인지업과 연결해 타자의 타이밍을 앞으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ABS 환경에서는 존의 낮은 경계를 활용하는 공도 가치가 있습니다.
낮게 들어오는 싱커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기 시작하면 타자는 그 공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는 체인지업에 배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좌타자에게도 완전히 쓸모없는 공은 아닙니다. 바깥쪽 싱커는 좌타자의 배트에서 멀어지는 공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포심과 낮은 싱커를 함께 사용하면 수직적인 시선 변화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싱커가 실제로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다면 상황은 반대가 됩니다. 빠르지 않은 포심을 가진 투수에게 또 하나의 빠르지 않은 직구가 생길 뿐입니다. 싱커가 너무 많이 가라앉아 존에 들어오지 않으면 볼넷이 늘어납니다. 체인지업과 릴리스가 다르면 타자가 일찍 구분합니다. 싱커와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가 부족하면 두 공 모두 강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신구종을 익히는 과정에서 기존 포심과 체인지업의 감각까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싱커는 영상이나 이론만 보고 바로 실전에 추가할 수 있는 공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임찬규 포심의 회전 특성입니다. 포심의 회전축과 회전 효율이 어떤지 봐야 합니다. 현재 포심이 위쪽에서 라이드를 만드는 공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암사이드로 움직이는 공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공이 싱커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립을 조금 조정해 비교적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메커니즘에서 억지로 손목을 비틀어야만 싱커가 나온다면 부상과 재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립 테스트입니다. 싱커는 포심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공은 아닙니다. 투심 계열 그립과 손가락 압력을 조정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립이 가장 좋은지는 투수마다 다릅니다. 공이 회전축, 손가락 길이, 손목 각도, 릴리스 높이, 팔 스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랩소도 같은 장비를 이용해 여러 그립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구속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수직 무브먼트와 수평 무브먼트가 동시에 얼마나 변하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체인지업과의 비교입니다. 싱커 하나의 데이터가 좋아도 체인지업과 전혀 연결되지 않으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두 공의 릴리스 포인트가 얼마나 비슷한지, 홈플레이트 중간 지점까지 궤적이 얼마나 겹치는지, 구속 차이는 적절한지, 최종 로케이션이 서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싱커가 좋은 공인지보다 임찬규의 체인지업을 더 좋은 공으로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라이브 피칭입니다. 장비에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고 타자가 어렵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타자를 세워야 합니다. 타자가 두 공을 구분하는 시점, 스윙이 나오는 위치, 땅볼과 헛스윙 비율, 파울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펜 피칭에서 좋아도 경기 상황의 투구 템포와 세트 포지션에서 같은 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한적인 실전 적용입니다. 처음부터 구사율을 크게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퓨처스 리그나 연습 경기에서 우타자 상대 초구와 불리하지 않은 카운트에 시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좋다고 바로 핵심 구종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포심과 체인지업의 감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찬규가 반드시 싱커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피칭만으로도 오랫동안 KBO에서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체인지업과 커브의 완성도는 이미 높습니다. 새로운 구종을 추가하는 과정이 오히려 기존 장점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구단 내부 데이터에서 싱커가 체인지업과 좋은 페어를 만들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수 본인이 과거에 이미 시도했지만 만족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제한적인 정보만으로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싱커를 생각해볼 이유는 있습니다. 임찬규의 현재 장점은 이미 상당 부분 완성돼 있습니다. 체인지업을 더 크게 발전시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커브의 완성도를 지금보다 크게 끌어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포심 구속을 갑자기 몇 킬로미터 높이려면 투구 메커니즘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큽니다. 슬라이더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찬규의 핵심 피칭 구조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싱커는 새로운 최고 구속을 요구하는 공이 아닙니다. 기존 패스트볼 계열 안에서 움직임과 로케이션을 바꾸는 시도입니다. 성공한다면 포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인지업의 위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카운트 싸움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충분한 데이터와 제한적인 테스트를 거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싱커를 던지느냐가 아닙니다. 임찬규가 앞으로도 같은 피칭 구조만으로 계속 타자들의 분석을 이겨낼 수 있느냐입니다. 타자들은 매년 투수의 패턴을 더 많이 학습합니다. 어떤 카운트에 체인지업이 들어오는지 압니다.
언제 커브로 스트라이크를 잡는지도 분석합니다. 포심이 몰리는 상황도 기다립니다. 투수가 같은 방식으로만 던지면 아무리 완성도 높은 구종도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임찬규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적인 대변신이 아닙니다. 현재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타자의 판단을 한 번 더 복잡하게 만들 작은 변화입니다. 싱커는 그 후보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싱커가 만들어졌을 때만 그렇습니다. 체인지업과 같은 터널을 형성해야 합니다. 구속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타자를 상대로 기존 구종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싱커는 임찬규를 구해줄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체인지업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더 오래 살아남게 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랩소도에서 움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브 피칭에서 타자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실전에서 약한 타구와 카운트 이점을 만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임찬규의 싱커는 의미 있는 구종이 됩니다. 체인지업이 좋은 투수에게 싱커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에 확실히 달라져야 합니다. 임찬규의 체인지업과 연결되는 싱커가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완성된 피칭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